비례식에서 지난 시간에 했던 얘기 그냥 다시 한번 찍어만 드릴게요. 자, 먼저 보시면 맨 처음에 나오는 내용이 비례식, 2개짜리 비례식 해서 요거 A 대 B는 C 대 D와 같다. A 대 B는 C 대 D와 같다라고 했을 때 요거 푸는 기본적인 방법이 있죠. 중학교 때 했던 거.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은 같다 해서 BC는 AC와 같다. BC는 AD와 같다. 요 표현.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과 같다라는 요 표현이 가장 기본이 되는 식이고, 얘를 이용해서 3개짜리 비례식도 우리가 풀어볼 수가 있어 라는 거야. 해서 3개짜리 비례식이 어떤 표현으로 나오냐면은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 처음에 나오는 게 A 대 B 대 C는 D 대 E 대 F와 같다. 이렇게 표현이 됐을 때 이 비례식을 해석하는 방법 하고, A 대 B는 C 대 D는 C 대 D는 D, E 대 F. 와, 미안해요. 네. 혼자 얘기하고 있었네. 말을 좀 해줘, 은태가. 말을 좀 해줘. 안 나온다고. 자, 다시 보겠습니다. 미안합니다. 비례식 2개짜리에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A, B 대 C, D는 같다라는 표현에서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 얘네를 이용해서 말하는 표현이 바로 이겁니다. 중학교 때 계속 했었고요. 이것만 있으면 사실 모든 비례식은 다 풀 수 있다가 돼. 얘를 응용해서 어떤 것도 나오냐면 이번엔 3개짜리 비례식도 나올 거예요. 그래서 3개짜리 비례식 중에 첫 번째 모양은 다음과 같이 나올 때 A 대 B 대 C는 D 대 E 대 F와 같다. 요렇게 3개짜리 비례식 나오는 경우, 아니면 밑에 있는 식처럼 A 대 B는 C 대 D와 같고 E 대 F와 같다. 요렇게 2개씩 묶어서 3개로 표현되는 경우도 있을 거야. 얘를 보면서 우리가 분수식으로 이렇게 바꿉니다. 자, 분자, 분모. 요렇게 앞에 있는 둘이 짝지어서 D분의 A 요렇게요. 분자, 분모. 2분의 B. 분자, 분모. F분의 C. 3개가 전부 다 같습니다. 요렇게 바꿔줄 수가 있어요. 아니면 요렇게 2개짜리로 나왔다. 그러면은 여긴 요렇게 바꿔. 분자, 분모. B분의 A. 분자, 분모. D분의 C. 분자, 분모. F분의 E. 요렇게요. 해서 3개짜리가 나오거나 혹은 2개짜리를 3번 써서 나오는 이 비례식들은 전부 다 분수 형태로 바꿔줄 수가 있어야 돼. 얘네들이 전부 다 같은 값을 갖는다. 요 개념으로 바꿔서 항상 쓰죠. 얘네가 몇으로 같은데 K로 같아. 요렇게. 얘네가 몇으로 같은데 K로 같아. 요렇게. 비례식에서 쓰는 이 K를 우리는 비례상수라는 이름을 이용합니다. 비례상수 K와 같다. 이런 식으로요. 여기서 수학 문제 풀 때 가장 많이 쓰이는 스킬 중에 하나가 나오는 건데요. 얘하고 얘가 같잖아. 3개가 전부 다 같다? 몇으로 같은데? K로 같아. 이렇게. 우리가 모르는 어떠한 값을 문자로 놓고 정리하는 이런 표현들. 문제를 풀 때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합니다. 이런 표현을 쓰냐 안 쓰냐에 따라서. 좌표 표면이 나와 있어. 점의 좌표를 몰라? 모르니까 A, B라고 놓을게. 이 표현. 모르니까 모른다고 인정하고 문자로 표현하는 방법들. 이것들을 계속 쓰면서 문자가 몇이었는지는 연산해서 찾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모르면 모른다고 놓고 푸는 습관을 많이 들여두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모른다고 무조건 문자로 놓느냐, 나중에는 그 문자들이 정리돼서 간단한, 간편한 몇 개의 관계식으로도 정리가 될 수 있죠. 계속 이런 걸 유도하면서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면 모른다고 놓는 거, 대표적인 게 비례상수 K입니다. 셋이 같은데 몇으로 같아? 나도 몰라. 같은 값을 K라고 놓게 하고서 바꾸는 문제들 해서 지난 시간에 이런 얘기 했었고요. 가비엘이는요, 자, 여기 3개짜리에서 얘기를 합니다. A 대 B는 C 대 D는 E 대 F와 같을 때, 그때 분수 형태로 분자, 분모 요렇게, 분자, 분모 요렇게, 분자, 분모 요렇게 바꿔 쓸 수 있고요. 이 3개는 전부 다 같죠. 몇으로 같냐?
K로 같다라고 놓을게요. K로 같다. 이렇게. 그럼 요거 두 개 묶어보면 A는 BK랑 같고요. 얘랑 묶어서 보면 C는 DK랑 같고요. 여기 묶어서 보면 E는 FK랑 같을 거야.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그래서 얘네들 다 더하면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A 더하기 C 더하기 E는 자, K 묶어서 B 더하기 D 더하기 F라고 쓸 수 있어. 양변을 나눕니다. 그럼 K는 B 더하기 D 더하기 F분의 A 더하기 C 더하기 E라고 쓰면 되겠죠? 얘가 누구야? K랑 같은 값이야. 그럼 K가 얘랑 같은 거니까 얘도 이렇게 써도 되겠고 얘가 이거랑 같다. 얘도 요거랑 같다. 결론 이 셋은 분모 다 더한 값분의 분자 다 더한 값이랑도 같다고 볼 수 있겠네요. 이거 분모 다 더한 거분의 분자 다 더한 거와 같다. 여기서 잘 보세요. 여기서 자 이거 지우고 얘기할게. 여기서 앞에 있는 요 식에다가 분모의 P, 분자에도 P를 곱했어. 값은 변함이 없죠? 여기에 Q 곱하고 여기도 Q 곱했어. 값은 변함이 없습니다. 여기도 R 곱했어요. 값은 변함이 없어. 그럼 결론 분모 다 더한 값 PB 더하기 QD 더하기 RF분의 분자 다 더한 값 PA, QC, RE 얘네도 같은 값을 갖겠다 라는 겁니다. 어차피 값이 변함이 없었기 때문에 얘를 보고서 우리가 이제 가비에리, 가감되는 비례식의 원리라는 뜻이죠. 가비에리가 성립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여기다가 주의, 아이고 의가 아니고 주의, 주의하셔야 됩니다. 분모가 분모가 왜 글씨 왜 틀리냐? 분모가 0이 아닐 때만 성립합니다. 요 부분이요. B 플러스 D 플러스 F 요 부분이요. PB 더하기 QD 더하기 RF 분모가 0이 아닐 때만 성립해요. 왜? 분수인데 분모가 0인 숫자는 존재하지 않으니까요. 요렇게. 그럼 분모가 0인지 아닌지 모르면 어떻게 해야 된다? 분모가 0일 때 결과, 분모가 0이 아닐 때의 결과를 다 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비에리 문제는 항상 답이 두 개씩 존재하게 출제가 돼요. 분모가 0일 때, 분모가 0이 아닐 때 이렇게. 우측에 있는 이 문제는 풀었던 걸로 보이는데요. 밑에 있는 것도 풀었던 걸로 확인이 됐고요. 그러면은 이 문제부터 풀면 되겠죠? 자. 조건이 연립일 때 식 구하기. 자 보시면요. 문자가 3개 있는 식이 1개, 문자가 3개 있는 식이 또 1개, 전체 몇 개 있냐면 2개 있다? 그지? 그럼 여기서 문자가 3개고 식이 2개이기 때문에 문자의 값이 누가 오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 근데 문자 간의 비율은 알 수가 있어요. 정확하게 x가 몇, y가 몇, z가 몇이다는 몰라. 비율은 나옵니다. 비율은 어떻게 나오면 되느냐? 이렇게 하시면 돼. 둘이 연립해서 문자 하나 없애볼게. x, y, z 중에 누구를 없애는 게 가장 편할까요? y 없애볼게요. 뒤에 있는 식에다 4를 곱해서 쓰겠습니다. 자 일단 3x 빼기 4y 빼기 z가 0이고요. 여기다 4를 곱하면 8x, 4y, 4 곱했죠? 8, 4, 32, z는 0입니다. 이렇게요. 자, 둘이 빼면 잠깐만, 나 4 곱했는데 8, 8, 4, 32 맞죠? 자, 빼면요. 아, 더하면요. 미안합니다. 더해야지 y가 없어지죠? 어서 오세요. 밖에 비 많이 와? 아니요. 뭐야? 더하면 11x 빼기 33z는 0이 되죠. 그럼 넘어가서 x는 뭐와 같다? 3z와 같다. 요렇게 x와 z의 비율이 나오는 거야. z에다 3배하면 x가 나온다. 이렇게요.
비율밖에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그럼 이것만 가지고서 문제를 풀자는 겁니다. 마찬가지. 자, x가 3z면요. 이 x를 어디다 넣냐면 여기다 넣는 거예요. 여기다가. 두 번째 기타 대입을 해볼게. 그럼 이렇게 되지. 6z 더하기 y 빼기 8z는 0. 이렇게 되겠죠? 142페이지. 그러면 계산하면 2z가 y랑 같은 거네요. 됐죠? 자, 보세요. x가 누구고 y가 누구고 z가 누군지는 모릅니다만 문자들의 비율은 알 수 있어요. z에다 3배하면 x 나오고요. z에다 2배하면 y 나옵니다. 여기서 x 대신에 내가 3z로 다 바꿔 써도 되지. 바꿔 쓸게요. 9z제곱. 자, y 대신에 2z로 바꿔 써도 되죠. 4z제곱. 얘는 z제곱 지 자신이고요. 됐죠? 자, xy 곱하면요 6z제곱. yz 곱하면요 y2z죠? 2z제곱. zx 곱하면 3z제곱 되는 거지. 그럼 결론 14z제곱분에 더해서 11z제곱 되겠죠? 14분의 11 되겠네요. 끝났어. 됐죠? XYZ가 누군지 굳이 몰라도 비율만 가지고서 다음과 같이 정리되도록 문제가 출제됩니다. 이런 것들이요. 자, 어려운 문제 아닙니다. 하나씩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문제에서 준 조건을 이용하면 무조건 풀 수 있어요. 조건이 조금 미숙하다? 그 조건만 가지고서도 풀 수 있게끔 항상 출제를 할 겁니다. 답이 안 나오면 문제 잘못 낸 거예요. 자, 13번. 가비에리 문제고요. 별표 쳐두셔야 되는 게 가비에리를 푸는 문제들이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 자주 볼 수 있는 문제는 아니야. 그리고 아까 잠깐 얘기했듯이 분모가 0이 됐을 때, 분모가 0이 안 됐을 때 두 가지를 다 봐야 돼. 그렇기 때문에 문제들이 좀 어려워. 자, 얘 전부 다 K죠? K로 갔다고 그랬지? 그럼 K는 뭐냐? 가비에리 이용하시면 분모 다 더한 거 3A 더하기 2B 더하기 C분의 분자 다 더한 거 잘 보세요. 3A가 2개 있다. 2B도 2개 있다. C도 2개 있죠? 전부 다 2개씩 더한 것들이네. 됐죠? 그럼 여기가 약분돼서 결론 K는 몇이다? 2다. 됐죠? K 값은 2네요. 하고 끝나는 거야. 근데 다시 한번 가비에리 문제는 대부분 답이 2개로 나옵니다. 언제? 분모가 0일 때, 분모가 0이 아닐 때. 자, 처음에 K가 2 나왔어. 이건 언제 나온 거야? 분모가 0이 아닐 때 나온 거죠. 그죠? 그래서 다 더한 게 0이 아니니까 약분할 수 있다라고 한 겁니다. 다시 쓰면 3A 플러스 2B 플러스 C가 0이 아닐 때 그때 K 값은 2입니다 라는 거야. 그럼 두 번째 3A 플러스 2B 플러스 C가 0이라면 어떻게 될까 생각해 봐야 되겠지. 어떻게 되느냐? 다 더한 게 0이라는 얘기는 자, 이쪽에다 쓸게요. 3A 플러스 2B는 뭐와 같다? 마이너스 C와 같다는 거죠. 이거 넘어가서 됐지? 자, 여기 보세요. 요 맨 마지막 거 봐봐. 3A 플러스 2B 있지? 분자에. 얘가 뭐라고? 마이너스 C가 되는 거래. 분모는 C, 분자 마이너스 C. 약분하면 몇이에요? 마이너스 1이겠죠. 이게 바로 K값이 되겠네. 그래서 K값은 몇 개 나오냐? 2개 나옵니다. 2와 마이너스 1. 2는 언제? 분모 다 더한 거분에 분자 다 더한 값으로 계산했을 때. 마이너스 1은 언제? 분모가 0이 됐을 때. 해서 K에 올 수 있는 값은 크게 2개가 있습니다. 2하고 마이너스 1. 이렇게 2개를 말해주시는 게 답이 된다는 거. 어렵죠? 꼭 구별해서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유리함수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리함수. 자, 앞에 보세요. 앞에 같이 따라오자. 자, 유리함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 건데, 유리함수는, 그러니까 모든 함수는 지난번에 한번 얘기를 했을 거야. 모든 함수는 우리가 기본형만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나머진 다
기본형에서 이동의 개념으로 정리가 돼 라고 말을 했을 거예요. 끝입니다. 유리함수도 마찬가지. 기본 함수 형태에서 기본형에서 이동시킨 함수들만 생각해 주면 돼. 평행이동, 대칭이동. 자, 먼저 유리함수가 어떤 모양인지부터 보시면 그 유리함수 크게 두 가지가 있거든. 다항함수하고 분수함수. 이게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다항함수와 분수함수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다항함수가 뭐냐면 이제 우리가 아는 거 있잖아. 1차 함수 이런 거. 1차 함수, 뭐 2차 함수 이런 애들. 다항식으로 표현된 함수들. 이게 다 다항함수고요. 분수함수는 뭐겠어? 분수식으로 표현된 함수가 되겠죠. 분수식으로 표현된 함수입니다. 분수식으로 표현됐다. 자, 분수식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우리가 떠올려야 되는 건 바로 이거죠. 분모에 변수가 있는 식. 예를 들면 뭐 x분의 5 이런 애들, x제곱 더하기 3x분의 3 뭐 이런 애들, 이런 것들. 분모에 변수가 있는 식으로 이루어진 함수를 우리는 분수함수라고 얘기할 겁니다. 여기 단어에서는 우리가 유리함수라고 얘기를 하고는 있지만 사실은 분수함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보도록 할 거야. 왜 그러냐면 이미 1차, 2차는 중학교 때 다 배웠어. 1학기 때도 막 얘기했었죠. 그래서 다항함수에 있는 내용들보다는 분수함수, 분수식으로 표현되는 함수 모양을 중점적으로 얘기를 하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럼 대표적인 모양, 기본형부터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기본형이 뭐냐면요. 잘 보세요. 기본형부터 얘기를 해봅니다. 기본형. y는 x분의 k. 이게 기본형이에요. 이게 기본형 관계야. 기본형 그래프야. y는 x분의 k. x가 분모에 있죠? 변수가 분모에 있는 이런 형태. 이게 분수식의 가장 기본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잘 보세요. 기본형. 그럼 k에 오는 값에 따라서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는지도 한번 생각을 해볼게. 예를 들면 네모쳐놔야지. 이렇게 기본형. 자, y는 x분의 1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거 그래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x축과 y축 좌표 평면이 있는데요. x분의 1 그릴 거야. x에 오면 안 되는 숫자 있죠? 0이 오면 안 되지. 0분의 몇 이런 숫자 없잖아. 그지? 그럼 분수식을 쓸 때는 항상 x에 누가 오면 안 된다가 붙어야 돼. 왜? x에 0이 오면 그때 대응되는 y값이 존재하지가 않아. 함수 성립 조건에 위배되죠. 함수 성립 조건, 정의역은 모두 다 하나씩 대응하러 가야 됩니다. 근데 얘는 0을 대입하면 y값이 존재해야 안 해? 안 하죠. 그건 함수가 아닌 거네. 해서 x는 0을 제외하고서 항상 얘기해 주셔야 돼. 기본형입니다. 기본형이에요. 자, 그려볼게요. x에다 1 넣으면 y 몇 나와요? 1. x에 2 넣으면 y 몇 나와? 2분의 1. 3 넣으면 3분의 1. 4 넣으면 4분의 1. 100 넣으면 100분의 1. 1000 넣으면 1000분의 1. 억 넣으면 억분의 1. 그럼 문제. x에다가 계속 큰 수를 넣어보도록 할게요. 그럼 y값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 줄어들고 있죠. 그럼 y값 0 나올 때 있니? 없죠. 0이랑 가까워지기만 하지 0 나오진 않죠. 그럼 얘 그래프 그려보면 1 넣었을 때 1입니다. 작아져요. 이렇게. x축이랑 가까워는 지지만 만나진 않죠. 왜 x축이랑 가까워진다라고 한번 표현할까? y가 0 나올 때가 없으니까. x축과 만난다는 뜻은 y가 0이다 라는 뜻이죠. x축과 만나진 않아요. 다시 말하면 y값이 0 나오진 않습니다. 이 표현. 그 다음 x에다 2분의 1 넣어보면 몇 나올까요? 2 나오죠. 역수니까. 3분의 1 넣으면 3 나오죠. 4분의 1 넣으면 4 나옵니다. 5분의 1 넣으면 5 나오고요. 맞니? 그럼 x에 0이랑 가까운 애를 넣으면 넣을수록 1보다 작은 0보다 가까운 수를 넣으면 넣을수록 계속 y값이 증가하죠. 하나 더. y축이랑 만나요? 안 만납니다.
y축과 만난다는 뜻은 x에 누구 넣었다? 0을 넣었다는 뜻이야. 0 넣었을 데가 없지. 그럼 계속 가까워는 지는데 만나지 않을 거야. 자, 한쪽 면은 그렸어요. 그럼 x에다 음수 넣어볼게. 마이너스 1 넣어봐. 그럼 y 몇이야?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1 넣으면 마이너스 1분의 1, 1이지. y는 마이너스 1입니다. 됐죠? 그럼 x에 마이너스 1 넣으면 y 마이너스 1 나와. x에다 마이너스 2 넣으면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3 넣으면 마이너스 3분의 1. x에 마이너스 100 넣으면 마이너스 100분의 1. x에 음수로 계속 작은 애 넣으면 넣을수록 점점점 누구랑 가까워져? 0이랑 가까워지죠. 한 마이너스 5억분의 1 이렇게 0보다 조금 작은 수죠. 아까와 마찬가지 x축이랑은 안 만나네요. 그 다음 x에 마이너스 1과 0 사이 값을 넣어볼게요. 예를 들면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100분의 1 이런 애들. 그럼 어떻게 돼? 마이너스 2분의 1 넣으면 마이, 마이너스 5분의 1 넣으면 마오, 마이너스 100분의 1 넣으면 마이너스 100. 어떻게 돼요? 계속 더 작아지겠죠. 이렇게. 됐지? 이게 기본형 그래프예요. 그럼 여기서 나오는 표현, 아까 얘기했던 거, 가까워지지만 만나진 않는다. 점근선이라고 표현합니다. 점근선. 여기서 누구였어요? x가 0이랑 y가 0. 이게 점근선이 돼요. x가 0, 다시 말하면 y축. y가 0, 다시 말하면 x축. 얘네랑 가까워지지만 만나진 않아 라는 거죠. x는 0, y축을 얘기하는 겁니다. x가 0일 때. y는 0, x축을 말하는 거죠. y가 0일 때 그게 x축. 이게 점근선에 대한 표현. 됐죠? 자, 새로운 표현 하나 나네요. 점근선. 그 다음 점근선이 만나는 교점이 0,0이죠. 여기입니다. 이것도 좀 체크해 놓을게요. 자,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이런 것도 있어. 그래프를 그려놨는데 이 그래프가 어떠한 직선에 대해서 대칭인 그림입니다. 어떤 직선의 대칭인 그림일까요? 자, 그림 그려봅니다. 직선 그려볼게요. 봐봐. 내가 직선을 이렇게 그렸다. 자, 이걸 접었다 필게. 파란 선을 따라서 접었다 필게요. 원래 있던 그림이랑 같은 그림 맞지? 얘가 누구냐? y는 마이너스 x야. 그 다음 다시 이렇게 그려볼게요. 이렇게 그려볼게. 자, 이번엔 두 번째로 그린 파란 선을 기준으로 얘를 접었다가 필게요. 원래 있던 그래프랑 똑같은 그림 나오겠죠? 얘는 누구냐? y는 x야. 그래서 얘는 y는 x, y는 마이너스 x, 이 두 직선의 어떤 형태냐? 대칭인 형태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마이너스라고 쓴 거예요. 됐어요? 자, 지금 두 가지 나왔습니다. 점근선 그리고 대칭이 되는 직선 두 개. 이렇게 뭐 처음에 나왔던 거는 우리가 무시하고 얘기했죠? x는 0이 아니다. 정의역에 제한되는 부분들. 그래서 지금 크게 보면 세 가지 기본식에서 나오는, 기본형에서 나오는 세 가지 성질을 얘기해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하나 더 볼게요. y는 x분의 2를 보도록 할게. 마찬가지 x에는 누가 오면 안 돼? 0이 오면 안 되는 거죠. 자, 이거 그래프는 빨간색으로 그려볼 겁니다. 자, x에 1 넣으면 y2, x에 2 넣으면 y1, x에 큰 수 넣으면 점점점 0이랑 가까워져. x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 애 넣으면 점점점 어마어마하게 커지고 있어. 그래프는 이렇게 되죠. 마이너스일 때도 마찬가지겠지.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럼 점근선은 똑같죠. 점근선 똑같지. 대칭이 되는 직선 둘도 똑같죠. 정의역도 똑같았네. 그럼 뭐만 달라졌어? 빨간색과 검은색 두 개의 차이점. 이거 어떻게 얘기할 거냐면 이렇게 얘기할 거야. 점근선 둘이 만나는 교점에서부터 더 멀어졌다. 이렇게요. 더 가깝다, 멀다. 이렇게 두 가지로 표현을 하도록 할 겁니다. 이게 유리함수 기본형 그래프 이야기예요. 해서 145페이지 교재에 나와 있는 유리함수 y는 x분의 k 그래프를 다 그려봤습니다. 아이고, 하나만 그렸네요.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일 때도 그려봐야 되겠죠? 자, 여기 볼게요. 이제 여기다 간단하게만 그립니다. y는
마이너스 x분의 1 그려볼게. 자, x에 1 넣으면 y 몇 나와요? 마이너스 1. x에 2 넣으면 마이너스 2분의 1. x에 3 넣으면 마이너스 3분의 1. 100 넣으면 마이너스 100분의 1. 어떻게 그려질까? 이렇게 그려집니다. x가 양수일 때 y는 음수 나와요. 마이너스 달고 요렇게요. 그 다음 x에 음수 넣으면 y값 어떻게 나와? 양수로 나옵니다. 요렇게요. 부호 바뀌니까. 그럼 얘네 둘을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y값의 부호를 반대로 얘기하네. 어디 대칭 이동했다? x축 대칭 이동했다 라고 말할 수 있겠다. 맞아요? 해서 여기 검은 그래프를 x축 대칭 이동해서 요 밑으로 이렇게 그린 겁니다. 얘는 대칭 이동하면 요 위로 이렇게 그려지겠죠? 해서 그려진 결과. 해서 요 위에 있는 k 값이 양수면 몇 사분면? 1, 3, 4분면에 그려지고요. 음수면 2하고 4, 4분면에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점근선 x는 0, y는 0 동일하고요. 둘 다 마찬가지. y는 x, y는 마이너스 x 직선에 대칭 이동된 그림으로 그릴 수 있어. 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기본형입니다. 자, 그러면 알고 가는 문제. 기본형 나왔을 때 함수에서 평행이동을 우리가 어떻게 했었더라?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x축의 방향으로, 다시 말하면 좌우입니다. p만큼 평행이동했다. 그 다음 y축의 방향으로 q만큼 평행이동했다. 그러면 우리가 식을 어떻게 바꿨었더라? x 대신 누구 대입해요? x 마이너스 p, 부호 반대. y 대신 누구 대입해? y 마이너스 q, 부호 반대를 대입하죠. 그래서 예전에 이거 얘기하면서도 여러분들한테 여기서 대입 잘하셔야 나중에 대입 잘합니다 이런 얘기도 했을 거예요. 하하하 호호 막 하면서. 그죠? 기억나요? 그러면 y는 x분의 k라는 기본형이 있는데 얘를 x축을 따라서 p, y축 따라서 q만큼 평행이동하면 어떻게 되냐? y 빼기 q는 x 빼기 p분의 k가 되는 겁니다. x 대신 y 대신 대입하니까 q를 넘어가면 y는 x 빼기 p분의 k 플러스 q라고 쓸 수 있겠죠. 얘가 바로 뭘 얘기하냐? 유리함수에서 표준형에 대한 표현이 돼요. 기본형, 표준형, 일반형이라는 말을 굳이 쓰진 않지만 우리가 이렇게 평행이동에서 나온 식 자체를 보고 표준형이라고 얘기했어. 얘를 보면 알 수 있는 거, 기본형이 누구였고 x축, y축 얼만큼 이동을 했다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 그 다음 이거를 x 빼기 p로 분모 통분해서 정리하면 그게 바로 일반형이 되는 거죠. 일반적으로 쭉 나열해서 쓰는 식들. 해서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표현은 바로 뭐냐면, 자, 한 번에 다 보여드릴게요. 아이씨, 조금 붙여서. 다 필요한 개념이 뭐냐면 바로 기본형에 대한 개념입니다. 이 기본형이 되면 기본형에서 언급했던 점근선이라든가 정역의 범위라든가 대칭이 되는 직선, 사분면에 그려질 때 적당한 K값 이런 것들만 정리가 되면 나머지 얘는 전부 다 뭐다? 평행이동이다. 그럼 얘를 보면 원래 어떤 그래프를 그렸고 걔를 어떻게 평행했는데만 생각해 주시면 된다는 거야. 하나 더, 이거 통분해서 쓰는 식이 바로 뭐냐? y는 ax 플러스 b분의 cx 플러스 d식이 되는 거예요. 통분해서, 이 부분을 통분해서 쓰는 식. 그러면 문제에선 이렇게 나오겠죠. 얘를 물어보겠지. 이거 갖고 물어보겠죠.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돼? 얘를 요렇게 바꿔야 돼. 바꾼 다음 뭘 찾아? 기본형에서 얼만큼 이동하는지를 찾아줘야 됩니다. 항상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면 유리함수는 끝. 하나 더, 역함수에 대한 표현도 나와요.
여기서 역함수에 대한 표현, 합성함수에 대한 표현도 나옵니다. 앞에서 연습했을 때 그렇게 많이 어려운 내용은 아니었어요. 역함수는 우리 성질만 갖고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돼요. 문제에서 역함수를 구해라 라고 묻지 않는 이상 절대 역함수는 구할 일이 없습니다. 구해라 라고 묻지 않는 이상 다 역함수의 성질만 가지고서 얘기를 하도록 할 거예요. 유리함수 굉장히 쉽습니다. 기본형, x에 들어오면 안 되는 값, 점근선, 대칭이 되는 두 직선. 요 관계만 있으면 얘를 전부 다 뭐 했다? xy축 따라서 평행이동시켰다. 요 식이 되는 거고요. 얘를 통분해서 쓰면 요 식이 되는 거예요. 됐죠? 그럼 문제에서 이렇게 나오면 얘를 표준형으로 바꾼 다음 기본형에서 어떻게 이동했는지만 찾아주면 그게 답이 된다는 거죠. 이게 146페이지에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거 꼭 정리해 주셔야 되게끔. 이거 나중에 핸드폰이라 이걸로 보면 되게 화질 괜찮을 거예요. 볼만할 거예요. 지금도 잘 보이지 다. 그죠? 새로 또 장비 장만했어요. 이렇게 선명하라고. 동이 이거 봤어? 들어오면서? 더럽지 되게. 지저분했지? 그지? 어쩔 수 없어. 오늘은 이렇게 할 거야. 자, 그러면 뒤로 넘어가서 문제 한번 볼게요. 자, 147페이지인데요. 유리함수 그래프 그리고 정의역, 치역, 점근선 구해봐 라는 문제죠. 자, 유리함수 그래프를 그리고 정의역, 치역, 점근선 구해라 라고 나와 있으니까 유리함수 그래프 그려봐야 될 거야. 봐봐. 이거 보시면 1번 문제 보시면 앞에 그냥 따라오세요. 앞에 보시면서 얘는요 원래 어떤 그래프였냐면 이 친구의 기본형은요 y는 x분의 4였습니다. 얘를 x축으로 마이너스 1, y축으로 3만큼 이동한 그래프가 바로 문제도 준 그래프가 돼요. 어떻게 빨리 찾을 수 있냐? 플러스 마이너스 붙어있는 애들 다 잘라버리고 얘기하시면 돼요. 그럼 얘만 남죠. x분의 4. 그죠? 요게 기본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팔다리 자르고 말하면 그게 기본형이야 라는 표현도 여기서 나와요. 자, 그럼 계속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기본형을 먼저 그려볼게. 자, 기본형 그립니다. x분의 4죠. 자, 위에 보시면 4 양수죠. x가 양수일 때 y값도 양수. x가 음수 대입하면 y값도 음수 나오겠지. 몇 사분면 지난다? 1사분면하고 3사분면 지나는 요런 그래프겠구나 라는 겁니다. 여기까지요. 그 다음에 여기서 알 수 있는 성질도 다 말하셔야 돼요. 점근선이 누구다, x에 들어오면 안 되는 값 누구다. 기본형을 보고 먼저 얘기를 할 수 있어. 자, 계속 봅니다. 점근선 누구냐면요 여기죠. 여기 x가 0일 때 가까워지지만 만나진 않아. 점근선 여기죠. y가 0일 때 가까워지지만 만나진 않아. 그죠? 근데 그래프를 다음과 같이 점근선 이용해서 이렇게 그려놨는데요. 얘를 뭐 하냐면 평행이동하죠. x축으로 얼만큼? 마이너스 1만큼. 그 얘기는 이 그래프를 왼쪽으로 한 칸. 그죠? 네, 됐네. 이 그래프를 왼쪽으로 한 칸, 요렇게. 됐죠? 왼쪽으로 한 칸. 그 다음 위로 3칸. 이렇게 이동한다는 거지. 됐어요? 그럼 그래프 다 위치 바뀌겠지? 그럼 여기서 요 부분, 얘 뭐야? 새로 바뀐 점근선의 x값이 되죠. 왼쪽으로 한 칸 움직였지? 그럼 여기 x값 몇이야? 마이너스 1. 점근선이 바뀌네요. 점근선이 뭐가 돼?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그 다음 요 부분, 점근선은 새로운 y값이죠. 위로 3칸 올라갔지? 그럼 점근선 뭐가 돼? 아이고, x는 마일, y는 3 이렇게 되는 거죠. 새로 바뀐 점근선입니다. 하나 더, 들어오면 안 되는 x값. 얘 x값은 대입했을 때 나오는 y값 존재하지 않죠? x에 누가 들어온다? 마이너스 1이 들어오지 않는다. 왜요? 분모에 0 나온 x값이니까. 식에서 바로 봐도 됩니다. 그래서 정의역 x에 어떤 애가 하나?
마이너스 1이 아닌 모든 실수. 됐죠? 1 빼고 모두 다 올 수 있어. 이렇게. 자, 치역은 뭐예요? 치역? 나오는, 대응돼서 나오는 y값이죠? y값 누구 빼고 다 와요? 3 빼고 다 오죠? y는 3이 아닌 모든 실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점근선을 이용해서 이렇게 정의역과 치역도 표현해 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안 어렵죠? 자, 두 번째 거 보겠습니다. 자, 2번 보시면요. y는 x 더하기 2분의 2x 플러스 1을 그릴 거야. 자, 이거 기본형 누군지 보고 그릴 건데 이거 기본형 찾으려면 이렇게 해야 돼요. 이 표준형 모양으로 바꿔주셔야 돼. 표준형 모양 바꿀 때, 자 보세요. 분모 1차, 분자도 1차죠. 가분수꼴입니다. 가분수를 대분수로 바꾸는 방법, 분리하는 방법입니다. 분리형. 이렇게 돼. 분모 x 플러스 2잖아. 분자는 앞에 2가 있잖아요. 그럼 2를 앞으로 묶어서 분모를 그냥 써. x 플러스 2를. 그 다음에 전개하면 2x 나오는 거 맞지? 전개하면 4잖아요. 플러스 1만 써야 돼. 누구 붙여? 마산 붙이면 되겠죠. 그럼 같은 식이라고 말할 수 있지. 그 다음 뭐 하냐? 앞에 거 따로, 뒤에 거 따로 분리하는 겁니다. 자, 뒤에 거 먼저 쓸게요. x 플러스 2분의 마3. 앞에 거 씁니다. 약분돼서 몇 남아요? 2만 남죠. 요렇게. 됐지? 자, 얘를 보고서 우리가 또 얘기하는 거지. 자, 기본형 누구다? 팔다리 자릅니다. 여기. 됐어요? 팔다리 자릅니다. 그럼 누구야? y는 x분의 마3 되겠죠. 됐죠? 이게 기본형인 거야. 자, 여러분 이렇게 해도 보이죠? 이거 보여요? 혹시? 눈 나쁘신 분은 안 볼 것 같아서. 자, 그럼 문제. 기본형 그래프 봤는데 몇 사분면 지나니? 몇 사분면 지나니? 동영아에 몇 사분면 지나니? 음수예요. 음수입니다. x에다가 음수 넣으면 양수 나오고요. y값은. x에 양수 넣으면 y는 음수 나옵니다. 여기랑 여기 지나는 애요. 마찬가지. 그릴게요. 이렇게 그릴게. 아, 컴퓨터가 아니니까 이 정도만 그려도 돼. 됐어요? 자, 그러면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근선. 이 식에서의 점근선은 여기죠. x가 0일 때 하고 y가 0일 때 하고 해서 그래프를 이렇게 그렸어. 이렇게 그렸었어. 근데 이 기본형 그래프를요 어떻게 했냐? x축으로 얼만큼? 마이너스 2만큼. y축으로 얼만큼? 2만큼 이동시키죠. 이동시킵니다. 마찬가지. x축으로 2만큼, y축으로 2만큼 이동을 시켜보면 요렇게 x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2칸 요렇게요. 됐지? y축으로 2만큼 2칸 요렇게요. 됐지? 바뀌는 그래프 그리면 되는 거야. 끝이에요. 그러면 점근선이 또 바뀌었지. 얘 점근선 x가 몇일 때? 마이너스 2일 때. y는 몇일 때? 2일 때. 이게 점근선. 그럼 정의역 x에 오면 안 되는 애 누구? 마이너스 2가 아닌 모든 실수가 다 정의역이 될 수 있어. 치역 어떤 애가 와요? y는 2가 아닌 모든 실수가 전부 다 치역이 될 수 있어. 한 겁니다. 됐죠? 평행이동 개념 갖고서만 이렇게 얘기해 주면 되는 거예요. 이쪽으로 몇 칸, 이쪽으로 몇 칸. 그럼 그래프 그대로 이동해서 그리는 거잖아. 됐죠? 항상 기본형에서 시작을 합니다. 이게 연습이 되면 빨리빨리 보여요. 근데 연습이 안 됐을 때는 차근차근 이렇게 보시면 돼. 안 어렵죠? 자, 그러면 다음 문제. 148페이지로 가세요. 자, 함수 그래프는요, 다음 그래프를 x축으로 얼만큼, y축으로 얼만큼 이동한 겁니다. 자, 다음 이 유리함수 그래프는요, 다음 y는 x분의 a 그래프로. 이거 기본형이죠? 그지?
기본형을 x축으로 얼만큼 y축으로 얼만큼 이동했다 개념이지. 그럼 이 친구 기본형 누군지 찾을게. 이 상태로는 못 봅니다. 표준형 상태로 바꿔줘야 돼요. 다시 말하면 분모가 1차 분자도 1차죠. 이러면 못 봐. 뭐 한다? 가분수꼴로 묶어서 바꿉니다. 자 보세요. y는 x-2분의 자 분자 보시면 x 앞에 마이너스 1 있죠. 그럼 마이너스에서 앞으로 묶어내고요. 분모를 일단 써. 일단 분모를 써. 그 다음에 전개해봐. 마이너스 x 플러스 2지. 5가 있으니까 여기 3 붙이면 되죠. 이렇게. 누구랑 누구? 앞에 것 따로 묶고 뒤에 것 따로 묶어서 쓰자. 이게 분리입니다. 그러면 뒤에 거 먼저 씁니다. x-2분의 3 빼기 1인 거죠. 이렇게. 됐어요? 얘 기본형 누구야? y는 x분의 3이죠? 얘를 x축으로 얼만큼 이동했어? 2. y축으로 얼만큼 이동했어? 마일만큼 이동한 거죠. 자, 비교하면 되겠네. a가 3이고요. b는 2고요. c는 마이너스 1이다. 됐죠? 끝! 이렇게 푸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안 어려워요. 그죠? 이 정도. 이렇게 계속 접근해 보시면 되겠고요. 조금 주의하셔야 되는 거는 아무래도 모양 바꾸는 게 조금 어려울 수 있어. 아무래도 처음에는 익숙하지가 않으니까. 막 되게 되게 큰 스킬이 있고 이런 거 아닙니다. 여기 기본형에서 나왔던 점근선, 그리고 정의역, x에 오면 안 되는 값, 그리고 지금은 얘기 아직 안 했죠? 대칭이 되는 두 직선, y는 x, y는 마이너스 x. 딱 요거만 갖고서 얘기해 주시면 돼요. 다 모양만 잘 바꿔주시면 되는 문제들. 잠깐 쉬었다가